안녕하십니까. 전산동 Q&A 공부방 동아쌤입니다. 손해평가사 1회 합격생으로 2회 수험생들 스터디, 무료 스터디 도와드렸었는데요. 3회 스터디 하시는 분들은 못 도와드릴 것 같아가지고, 이 농작물 재해보험 손해평가 실무에 대한 공부법 스크랩을 하는 것으로 도움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농작물 재해보험 법은 설명을 1시간 정도 찍었는데요. 오래간만에 이 법을 보니까 좀 쉽지는 않네요. 근데 이제 부족하더라도 공부법 중심으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그 다음에 이제 첫 번째 글 79페이지인가를 1시간에 찍었는데요. 이건 102페이지를 1시간에 찍으니까 한 페이지 나가는데 1분 이상 걸리면 안 되는 거니까, 빠르게 스크랩 하면서 여러분들도 그냥 어떤 내용이 있는지 보시고 이런 것들을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자라는 측면에서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그 다음에 이 정리가 워낙 우수하세요. 천상님 만드신 이 정리가 워낙 우수해서 이 우수한 이 파일을 소개하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녹화하기로 하였습니다. 보험을 목적하면 속하는 것은 사과배, 감나무, 그럼 사과나무, 배나무, 감나무겠죠. 속하는 애. 과실은 이렇게 따로 있으니까 이렇게 구분해서 공통점, 차이점 찾아가면서 공부하는 게 공부의 이제 기본 출발이겠죠. 자, 종합위험, 생산비, 종합, 농업, 그런데 그러면 종합하면 전반적인 거 아니면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런 생각보다는 그냥 원액시설은 종합이다. 양파는 농업, 수입 감소다. 이렇게 생산비. 왜 그러냐면 수많은 보장 방식이 있는데, 이게 치밀하게 짜져가지고 이게 필요해서, 이거 논리적으로 이게 필요하니까 이게 있고, 한 게 아니라요. 필요에 의해서 그때그때 만들어가라니까. 그냥 이렇게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외우시기 바랍니다. 종합위험은 벼다. 이렇게 그냥. 생산비 고추는 고추다. 그럼 고추는 종합위험 없어? 특정 없어? 이렇게 하시지 마시고, 그러니까 부분 상품에 따라서 만들어진 것이니까 그냥 받아들이시는 게 편안하게 받아들이시는 게 더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농업 수입인데 이렇게 가을 뿌림은 보장하는데 봄 뿌림은 보장 안 하죠. 이렇게 인수 제한이죠. 그러면 가을에 양파가 뿌려져야 생산량이 많아가지고 이건 적으니까 그렇겠죠. 고냉지는 적으니까 그렇겠죠. 자, 보상하는 손해 보시면 특정과 적과전. 특정은 그냥 특정으로 외우시는데 적과전이냐, 적과후냐. 적과전 종합인데 적과전도 있고 종합도 있죠. 적과전이냐 후냐를 나누는 거는 의미가 있다고 했죠, 제가. 왜 그러냐면 적과후에는 상품성 있는, 그러니까 속과는 과일들이고 적과전에는 일반적인 나무니까. 그거에 따라서 보시고, 이런 것들이 이렇게 그러니까 보상하는 손해인데, 봄동상해, 특별약관, 과실은 봄에 동상해로 확 입어버리면, 가을을 들면 특별이구나, 집중호우도 특별이구나, 이렇게 기억을 하시는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그게 그때 많이 발생을 하는데, 근데 우리가 농사 짓거나 아니면 이거 과실을 이렇게 자주 본다면, 이 당시에 이게 많이 있을 수밖에 없구나 아는데, 그걸 모르는 상황에서는, 이 상황에, 이 계절에, 이런 상황에서는 이런 자연재해가 많이 날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고, 보셔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체크하기 이유는, 이게 1회 이후에 나왔으니까, 체크하는 거고요. 보상하지 않는 손해, 이렇게 제가 그랬죠. 아까, 다른 동영상 찍을 때, 개수 보기 할 때, 이 개수 재명, 이 한 글자 한 글자가 뭔지를 찾아가면서 공부를 하시는 것도 굉장히 공부가 되고, 그걸 여기다 이제 다 써주셨네요. 이렇게. 자, 굉장히 이게 이제, 이 글을 쓰신 분이 굉장히 공부법도 어떻게 보면 통달하시는 분이라는 게, 이렇게 계약자, 피보험자, 법정대리, 고의, 중과실, 이런 단어만 놓고 이거를 이렇게 자기가, 입말로 설명하실 수 있어야 이게 공부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문장이 다 있는 것보다 이렇게 단어가 있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될 수 있으니까 정리를 하실 때 이렇게 단어식으로 정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본인이 읽고 본인이 스마트폰에서 녹화를 하신 다음에 그걸 들으시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 본인의 목소리를 본인이 듣게 되면 문제점도 쉽게 생각하고 편안하고
본인이 계속 압축하고 그걸 피드백하고 이걸 이렇게 해야지 하고 생각도 할 수 있으니까 남의 목소리로 듣는 것보다도 훨씬 더 개선이 되고 빨리 외워지고 이런 반복해서 자꾸 요점 정리나 요약을 스마트폰에 녹음하고 심심할 때 음악 듣듯이 그냥 틀어놓고 본인이 듣는 거, 본인 목소리를 본인이 들어요. 그럼 재미있게 녹음도 해보고 하시면 즐겁게 공부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거 보면 보험 가입 금액도 과실손해, 나무손해, 나무인데 이렇게 가격을 다 이렇게 정리해서 써놓으신 거죠.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 보면 특정이다. 나무손해는 특정 방식이고 특약으로 하는 경우도 많다. 그 다음에 농업용 시설물, 부대시설, 시설작물 이렇게 읽어보시고 보험료에서도 기본적으로 제가 그랬죠. 이렇게 보험료 하면 가장 기른 걸 하나 만약에 이걸 외웠다면 나머지는 차이점으로 보시면 되죠. 여기에서 보면 적과 전이니까 이 속가내기 전이니까 읽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숙기가 없죠. 그런 식으로 실제적으로 용어를 명확하게 이해하면 이 비교를 하고 읽을 때 굉장히 편합니다. 그리고 복숭아가 포도는 지역별로 좀 다르겠죠. 품종이 다르고. 그 다음에 요 공, 양파, 고추인데 여기는 할증이고 할증인데 여기는 농가별이고 여기 농가별이 없는데 어떻게 됐지? 하고 기억하시다가 시험 문제 나오는 거 보고 객관식 보고 아니면 본인이 더 내용으로 찾아보시고 하면 될 것 같아요. 벼 같은 경우에는 친환경이 문제가 되겠죠. 자, 원의 시설은 시설, 지역별로도 시설이 있는 것, 많은 것, 이렇게 다를 테고, 그 다음에 시설 작물 할 때, 지역별, 그 다음에 단기율, 부보 비율, 저도 모르겠네요, 부보 비율은. 어쨌든, 이렇게 어떤 특정한 것들을 외울 때, 이게 금액이냐, 요율, 이 지수도 %죠. 그 다음에 이거 개수도 %죠, 지수. 이거 소수죠. 이렇게 금액에다가 어떤 전체 덩어리 금액에다가 어떤 퍼센트를 곱하냐, 이 어떤 퍼센트를 어떻게 만드냐. 그러니까 이걸 확정하시고 그거에 몇 %를 하는 요거를 만드는 방법. 이런 식으로 나누어서 찾아서 들어가면 공부하시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보험금을 보시면, 그러니까 보험금은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이게 보피자라고 했죠. 보피자. 근데 이건 보험 금액에다, 이게 덩치죠. 덩치에다가 이 비율을 해주는데, 피해가 이렇게 30% 나는데, 자기 부담 비율이 20%면, 이 10%만 해준다겠죠. 보험 금액에다. 이렇게. 그걸 얘기해주니까 이건 빼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가장 많이 나오는 게 평수 및 평이라고 그랬죠. 그렇죠? 이거는 기준량이고 평년이니까, 기준에서 빼줘서 변화한 거. 기준량분의 변화량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기준량이 평년이면 변화량은 평년에서 수확량 빼주고 수확량을 빼주고 여기다 미보상은 자연스럽게 감소하는 자연스러운 그러니까 자연낙과 같은 거 이런 거 해서 평수 및 평 외우시라고 그랬고요. 자, 2항 직파불능은 10%다. 2항 못한 거다. 제2항 재직파는 재직표를 마친 다음에다. 이거는 2항을 못하겠다고 보험금을 신청해야 된다. 이런 특색하고 퍼센트. 경쟁불능은 이렇게 퍼센트가 나왔네요. 이런, 퍼센트는 어떻게 그랬죠? 제가 그랬죠? 1에서 이 10%를 빼고, 그리고 90이죠? 나누기 2하면 45% 하니까 다 저절로 외워준다 그랬죠? 그러니까 1-0 나누기 이렇게 하면 되는 거고, 여기도 평수, 미하고 슬래시 평이네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고추 이렇게 하면 잔액, 잔경, 피 하고 병, 전경피, 일병, 잔경피, 잔존경피, 일병. 그 다음에 이게 뭐라고요? 빼기. 이 금액을 했으면 이것도 금액이 돼야죠. 금액에다 금액을 빼주는 건데 여기에서 보면 잔존금액, 이 금액 전체에다가 이것도 퍼센트, 이것도 퍼센트입니다. 퍼센트를 곱해주면 어떤 금액이 나오면 이 확정된 금액에서 이 자기 부담금을 빼주는 거죠. 이렇게 덩치나 줄거리를 이해하신 다음에 보시면 훨씬 더 빠르게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한번 시험 나온 적 있죠. 자, 이것도 이게 숫자가 되게 많습니다. 이거 공부하시다 보면 숫자 어떻게 외우냐? 자주 보면 외워집니다. 방법이 없어요. 30번, 50번 보는 거죠. 외우려면. 외워질 때까지 보는 겁니다. 그럼 뭘 망설입니다. 안 외워지고, 이런 건 많이 보면 당연히 외워지고, 외워진 후에는 고민 안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해요? 이런 고민 하지 마시고 바랍니다. 그냥 외우시면 돼요.
여기에서. 근데 이제 공통점 차이점을 해가면서 문제 풀다 보면 단독, 연도 금방 외우게 되고, 콩도 4,500, 벼 4,000, 뭐, 그래서 고추하고 양파 1,500 외우게 되고, 요거 두 개는 1,000 외우게 되고, 그죠? 여기 300만원 쭈루룩 되고, 이거 좀 쭈네요. 뭐, 금액도 외워야 되고, 생각나면 쓰고, 안 생각나면 못 쓰는 거죠. 어떻게 하겠어요? 아까 생각나면 쓰는 거죠. 자기 부담 비율도 이게 종합 정리를 끝내주게 해놓으셨네요. 그러니까, 정리를 너무 잘 해놓으셔가지고, 감탄합니다. 이거 책으로 왜 안 내시는지 모르겠어요. 문제만 좀 추가해서 책 내면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제공해주신 분의 의도에 따라서 도움 드리면, 이렇게, 특정 위험은 3%에서, 저가전 종합이니까 5% 더 올라갔나 보다, 이렇게 보시고, 원래 1, 2, 3이 공통인데, 이렇게 40번, 이렇게, 짧게, 이거는 과실나무인데, 이거는 과실나무가 사는데, 이렇게 잘 터지는 거, 잘하는 거 40%더 늘어났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콩은 너무 짜잘해서 10% 없어졌다, 이렇게, 억지로 외워도 상관없대요. 문제만 풀면 됩니다. 자, 피복제는 자기부담금 최소 10만원이고, 최대 한도 30만원이고, 이거 하우스 피복제 뭐 이런 거들 금년에 이제 들어갔으니까, 연수 받을 때 들었는데, 그전에는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소설에서 연착금은 있었으니까. 근데 이런 것들이, 이게 하나하나 항목들이요, 주관식 할 때, 마이너스 2점, 마이너스 3점, 뭐 이렇게 마이너스 낼 수 있으니까, 알고는 있어야죠. 그래서 종합적인 문제, 사례 문제를 풀 때는 이런 것들을 고려를 하려면 뭐뭐 있는지 목차들, 고려해야 될 것들이 목차가 뭔지는 목차부터 외워야죠. 원의 시설에서 고려해야 될 것들 쭈루루. 그죠? 자, 이거 뭐 어마어마하십니다. 이거까지 이렇게 정리해 주시고, 적표 회계금, 수표 기회지, 그럼 지역별, 이게 지역별. 회는 횟수. 그쵸? 굉장히 기준이다. 이게 표준량이다. 이게 수학량이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굉장히 논리적으로 생각을 하셔서 만들어졌어요. 꼭 활용을 하세요. 이거 이상 더 잘 만들 수 있나요? 저 같으면 그냥 씁니다. 자, 인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금산이나 이렇게 몇 군데 한정되니까, 나오기가 쉽지 않으려나? 뭐 그런 느낌도 좀 들고요. 수학량 조사를 보면, 수학량 조사, 착과수, 과중, 착과 피해, 과실이는 낙과네요. 착과수는 숫자, 이거 세요. 딱딱딱딱딱 누르면서, 하나씩 전부 다 일일이. 자, 과중은, 그러니까 다 못 세잖아요. 그러니까 품종별로 몇 개만. 이렇게. 착과 피해는 달려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착과 과실수를 조사를 하는데, 착과수를 확인하고, 표본주를 선정해서 이걸 다 따서 하기도 하고, 표본주를 선정해서 착과 과실수를 조사를 하는데 과실을 추출하죠. 표본에서 품종별 3개 이상 20개 이상 따가지고 피해가 얼마나 있나 퍼센트를 해서 대략 유추해갖고 적용한다는 거죠. 떨어진 거는 전체 다 세든지 너무 많으면 샘플링으로 세든지, 그죠? 이렇게 세는 거니까. 자, 인삼보험금 할 때요, 이렇게 글자로 보면 어마어마하게 외우기 힘듭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이렇게 인삼밭이 있다, 밭이 있는데 그 중에서 금반에 수확한 비율, 이렇게 수확을 했는데, 수확을 하려고 하는데, 수확할 때 피해 조사 하기도 하고, 그리고 피해가 나면 다 수확을 해버려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수확할 때 피해 조사. 그러니까 이 수확의 중에서 요만큼이 망쳤대요. 요만큼 몇 퍼센트가. 그죠? 몇 퍼센트. 그러니까 금반 수확 전체 면적에서 수확한을 확정하고, 그죠? 그 수확한의 손해율, 요거를 확정을 하고, 그 다음에 근본 수확한 면적 비율은 근본 수확의 전체 칸수로 나눠주고, 그죠? 요거 전체에서 이게 부분. 또 이 전체에서 이 부분. 그래서 이 손해에서 감수한 거. 그런 다음에 그 감수한 거 평수미평. 평수미. 이렇게 해서 수학에서 감수하는 거. 하고, 이 근본 총무게에서 근반 수확 수확 면적, 총무게, 근본 수확 인삼의 총무게, 수확량, 면적당 무게. 그래서 미보상 감수량 하면 평, 수, 미, 평. 그럼 이게 감수량은 이거죠, 감수량. 그러면 평수미평 자꾸 맞춰보는데 저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림으로, 면적으로 그림으로 그려보면 표본지사도 피해 면적 비율에서 피해 칸 손해 비율, 피해 칸수, 전체 칸수 이렇게 나중에 보면 이거를 그려보세요. 이렇게
이 정도 볕이 있다, 이 겹이다. 이렇게 하면 순차적으로 딱딱딱딱 맞는데. 자, 이거는 이게 항상 나옵니다. 보험 가입 금액이 보험 가액보다 가입한 게 훨씬 적으면 손자를 보호한다. 손자 보호. 일단 부호만 기억하면 되는데요. 자, 여기에서 보시면 여기서는 액에서 액으로 퍼센트를 만들죠. 이거는 액이고 이거 돈이죠. 그러니까 이 돈덩어리에서 손해에서 자기 부담료를 항상 안 준다고 그랬죠. 빼고 그 나머지 실제 감당해야 될 거에서 요거 보험가액에서 보험가액분에 그러니까 손자 보호를 곱해주는 거예요. 이게 유리고 이게 더 금이고 이거는 유리고 금 곱하기 유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손자 보호 하면 됩니다. 오리 복분자에서 이렇게 뭐 평수 그냥 미인데 미가 이게 뭐냐 두 개입니다. 수장 불량하고 미보상 두 개를 합쳐서 미. 뭐 그렇게 해서 이것도 편인수로 놔주고 이렇게 보면 평수 미 평으로 계산하죠. 그래서 뭐 0.15 이런 것들만 외우고 전체에 그죠? 이거 보면 평수미입니다. 평수미. 자 이렇게 거의 비슷합니다. 이렇게 만들어주는 게. 근데 만약에 이렇게 평수미를 외웠으면 평수미평을 외웠으면 이 밑에 다 나오잖아요. 이렇게 평수미평이 뭔지 미 그죠? 환상결수 조사결수 이렇게 나오네요. 그죠? 대상주수, 실제적에서 주상 평년결수, 뭐 이게 다 필요하니까 그러겠죠. 그러면 여기에다가 이것들을 보면 여기다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 제일 큰 걸 쓰고 이 밑에다가 이렇게 조만한 글씨로 또 더 조만한 글씨로 이렇게 큰 걸 쓰고 큰 공식을 쓰고 이걸 조만하게 쓰고 이걸 또 조만하게 쓰고 이거를 또 나눈 걸 조만하게 이렇게 쓰다가 보면 이렇게 쭈르륵 올라가는 게 도표로 보입니다. 그래서 요거 하나 전체 공식에 따라서 쭈르륵 그 연결돼서 밑에다가 정리를 하는 게 이렇게 평면적으로 쓰는 것보다 훨씬 이거 글자를 크게 쓰고 점점 작게 쓰면 되겠죠. 밑에다가 그렇게 되면 외울 때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인수제한하고 인수제한 그러니까요. 인수제한 인수를 안 해줘요. 근데 인수를 한 과수원도 이런 원인은 보상하지 않아요. 보상하는 게 있고 보상 안 하는 게 있고 이거는요. 이걸 받아들이면 안 돼요. 계약에서. 그럼 계약을 받아들이는 게 있고 받아들이지 않는 게 있고 그런데 계약을 했을 때 그 손해 부분을 판정할 때 계약에 의해서 손해라고 인정되는 게 아니고 이건 계약된 손해가 아니라고 하는 것도 있고요. 이해되셨죠? 이렇게. 예. 자, 그래서 쭈루룩 그 인수제한 보시고 인수제한 농지도 사례로 나오니까 힘들죠. 식재기간, 재식밀도, 그죠? 언제 심어야 되고 어떻게 심어야 되고, 그 다음에 뭐 기타 또 있었고 언제 어떻게 심어. 자, 태풍, 우박 이렇게 단어 명확하게 그냥 반복해서 나오니까 반복해서 보시면 되고요. 이렇게 보피자 기본이라고 하죠. 보피자. 그죠? 금액에다가 뭐라고요? 유를 곱하는 거라고, 율. 근데 율 중에서 피해율이 이만큼인데 자기 부담 이만큼 한다고 했으면 이거 왜 간단한 표현 뭐 1,000원짜리 피해 보상해줘 이렇게 할 수 없으니까 이만큼은 보상 안 해주고 요만큼만 해준다고요. 이만큼만. 전화가 와서요. 자, 그 다음에 보피자 항상 있었던 거네요. 그 다음에 인삼, 버섯, 시설, 생산비를 보장한다는 건 생산비가 많이 들겠다는 거겠죠. 그렇죠. 그러면 작사경피인데 이거는 작사경피. 이렇게요. 그것들에 대한 단어들을 이렇게 익숙하게 요점 정리해서 계속 얘기를 해보다가 그거를 찾고 자기 뭐지? 사가 뭐지? 경이 뭐지? 피지게 작사경비는 이거다 하고 외우는 게 더 빠를지도 모르는데요. 방법은 여러 가지지만 그렇게 하는 게 빠를지도 모르겠다는 거죠. 자, 이렇게 경작불록 자기보험법은 뭐라고요? 100%에서 여기다 10%를 빼주면 여기 형이 10이죠. 10을 빼주면 90이고 90을 나누면 45가 되죠. 이렇게. 그래서 지급금액은 A 곱하기 45. 그죠? 그러면 A가 뭘까요? 지급금액 45%, 보험금에서 45% 곱해서 하겠죠. 보험금액, 보험가입금액에서 P에서 자기부담률을 빼주네요. 빼주고 수학감소는 그러니까 평수 미평 수학 감소했으니까 계산을 해라. 그럼 평수 미평이라 왜? 수학량에서 미부상 수학량 빼고 평량하고 이렇게 하면 감소한 게 나오겠죠. 재파종 할 때도 35%인데 여기에다가
그 어느 정도로 재파종해라 또 나오죠. 이상으로 해라 이렇게. 경작불능도 뭐 10%면 45 맞네요. 90의 반. 이거 이거는 80의 반. 그죠? 이거는 70의 반 35. 40의 반. 그러니까 이거 70이니까 35. 이거 뒤집혔네요, 이게. 60의 반. 60의 반 맞네요. 이걸 빼준 거의 반. 자, 평수미평. 평수미평. 그죠? 이렇게 나오고. 이것도 공식. 그죠? 잔존가액 잔경피. 일병자. 이걸 외우라고 했죠. 그래서 쉬워요. 그러면 잔존금액이니까 금액이다. 경피는 비율이어야 되다. 퍼센트여야 되다. 그럼 계속 표현이 되다. 이 자기 부담금리가 돈이다. 그러니까 이 앞에부터 여기까지는 돈이고 돈에서 돈 뺀다. 그러니까 비율 3개를 곱해준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공부하시면 편하다겠죠. 한도 비례의 보상은 손자보보라고 했고요. 자, 이게 102페이지까지 1시간 정도에 끊어서 제가 수업을 할 건 아니니까. 근데 이제 잠깐만 말씀드리면 손해평가사의 핵심은 공정성입니다. 기술이 아니라. 너무 엉망으로, 그러니까 공정한, 투명한, 그러니까 공정한 업무를 통해서 농촌을 살리고 국가 기금도 살리고 하자는 거죠. 그런 역할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전문가라는 거죠. 공정하게, 객관적으로 할 수 있는. 기술이 먼저가 아니라 공정성이 먼저입니다. 기술을 물어보면 되지만 공정성, 인성은 물어보는 게 아닙니다. 만들어져서 들어가야죠. 자, 어쨌든 이렇게 제조사, 검증조사처럼 단어들, 이게 단어부터 익숙해져야, 그러니까 한 10회 볼 때까지는 용어만 계속 명확하게 잡고 시작하면 오히려 더 빠릅니다. 나중에 계산하거나 뭐 하거나 이해하거나 수업 듣거나 할 때도 오히려 더 빠릅니다. 왜 그러냐면 말을 듣더라도 용어가 낯설으면 알아듣지를 못하니까요. 손해평가 업무 절차 이렇게 당연히 이거를 알아야 이 손해평가를 했을 때, 그죠? 현지 조사 들어갔을 때 어떤 실무 조사를 하는지, 이런 걸로 확정됐을 수 있으니까 큰 틀의 입장에서는, 기억하시기를 권합니다. 큰 틀의 입장에서. 손해평가 보험료, 산정 방식 했을 때, 단어를 알게 되면요, 유과타가병렬이 이게 조만한 꽃이면서 조만한 과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박내래요. 그러니까 타박률, 부서진 거. 그럼 감귤은 낙엽피를 왜 추산하느냐? 단감도 그렇고요. 낙엽피에. 단감이 이파리가 떨어지면 감이 안 열리거나 뭐 하거나. 이파리에 따라서 이 감의 생산력이 어마어마하게 달라지나 봐요. 그래서 이파리를 떼고, 이 단감 이파리가 떨어진 흔적이 보입니다. 이제 실무 가면. 그리고 이렇게 신초발. 이게 새로 난 가지가 이렇게 연한 녹색으로 해서 나중에 굽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떨어진 이파리들을 세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논리적으로 설명을 해서 다 현장처럼 설명하면 좋겠지만 의미 없는 것 같습니다. 현장에 가서 봐도 충분한 것 같습니다. 시험 볼 때는 낙엽 피해에 대해서 조사한다. 그럼 어떻게 조사한다? 라고만 알면 되는 것 같습니다. 고사 죽은 나무, 미고사 주수 이렇게 나오죠. 보상하지 않는 주수, 일부러 이미 다 수확한 주수. 그 좀 어려운 게 뭐냐면요, 이게 다 한자로 되어 있어요. 한자. 그러니까 한자를 알면 공부하는데 부담이 되게 덜하죠. 근데 이제 한자가 낯선 경우에는 이게 무슨 뜻인지 확인을 해서 누군가한테 물어보더라도 명확하게 알아셔야 되고. 왕 교수님 카페에 용어 정리한 거 있는데, 제가 암기법이나 용어 정리한 것들 이런 거 여러 개 올렸어요. 그래서 암기법 코너 가보시면, 암기 방법 코너 가보시면, 동아쌤이 이 다양한 방법으로 암기하는 거, 정리한 거 있거든요. 그거 참고로 하셔가지고, 거기에 보면 영어 설명도 있으니까 참고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자, 미보상 비율, 낙가 피해 조사, 나무 피해 조사, 떨어진 거, 수확 직전, 그죠? 수확 직전에 감귤은, 감귤에 한암 하니까 착과된 게 굉장히 수확 직전에 많이 풍상이 되고, 부서지고, 껍질이 이상하면 잘 안 팔리고 그러나 보네요. 자, 수확 종료 시, 낙과, 착과, 그죠? 바라기, 싹이 나고, 그죠? 유과. 꽃눈을 유과라고 하죠. 특이한데, 여기서. 그 다음에 적과 종류 후, 수확 직전. 이거 중요하다고 그랬죠. 적과라는 게. 적과를 한 다음에 나중에 수확할 때 또 검사를 합니다.
그래서 적과를 해서 셔놔야 이 수확했을 때 달라진 거 뭐 이런 걸 아니까 이 적과가 기준량이 될 수도 있겠죠. 기준량. 그죠? 기준량. 그러면 이 변화하면 요 상황에서 변화가 될 tes죠. 그러니까 저가 후 차가. 그러니까 속가는 다음에 남아있는 개수는 쉬어야 됩니다. 상품성이 있다고 자기가 확정한 거니까. 그게 기준량이 되니까. 그거 쉬어야 되고, 나중에 수확할 때 문제가 발생하면, 그쵸. 태풍이 져서 떨어지면 몇 개가 떨어졌냐는 이 기준량에 의해서 하니까, 적과 끝나면 항상 셉니다. 기본 업무예요. 그래서 적과는 기본 업무로 굉장히 중요합니다. 피해가 없어도 항상 세야 되니까. 그러니까 실무하시는 분들한테 가끔가다 이 수업 받을 때 이제 이해를 하든지 질문을 하시면 충분히 답변을 해드릴 텐데, 그렇죠? 공부할 때만 또 다릅니다. 이해도가. 그러니까 실무하면서 답변할 수 있도록 실무하면서 더 깊게 공부합니다. 그러니까 질문하시면 될 것 같고요. 가을 동상에 특정 이원 방식, 그쵸? 그랬죠? 특정 종합. 그러니까 종합은 뭐 있다, 특정 뭐 있다 이렇게 하셔도 된다고. 왜 그러냐면 적과 전이 있으면 적과 후도 있을 테고, 적과 전이 있으면 적과 전 있고, 적과 전 종합은 뭐다? 특정 위험 뭐다? 그럼 적과 종합이 뭐다? 특정이 뭐다? 특정 위험이 뭐다? 종합이 뭐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안 하시고 그거 굉장히 부담되거든요. 몇 개 안 됩니다. 상품이 있다고 생각하고 외우시면 되는데 10개도 안 되는데 그거 나누다가 그거 뭐 논리적으로 꼬인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고 있으니까. 낙엽 피해는 뭐 조장되겠죠? 단감의 하남. 왜요? 단감이 이 떨어진, 그러니까 이파리, 요 신초에 나와 있는, 그 뿅뿅이 있어서 나와야 되는데, 이게 떨어진 이파리들 때문에, 그죠? 요만큼만 합니다. 요만큼 해서, 이걸 추출로 전체 나무를 적용합니다. 그러니까, 요 떨어진 나무 이파리에 따라서 생산량이 달라지니까 그렇게 하겠죠. 특정 위험 바짝물, 수학적기, 해가림조사, 간조사 읽어보면 비슷한 게 계속 반복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작물별로 써줘야 되고 상황별로 써줘야 되는데 그걸 압축해서 딱 넣으면 그걸 다시 해설해서 분석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공부할 때 왜 똑같은 거 써있어 그랬는데 그럴 수밖에 없죠. 요약해 놓으면 나중에는 그거 다 풀어서 해석해야 되는데 그럼 이게 업무 방법이 되지가 않잖아요. 자, 이것도 그냥 이 숫자의 차이를 제가 이제 적어본 거고요. 이것과 이것의 숫자 차이가 얼마큼 되나. 그래서 뭘 기준으로 할까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그럼 외우기가 쉽지 않죠. 특정 이원 방식이 있고요. 골조, 느타리버섯. 그러니까 이거를 공부하나. 이거 보면 이제 1000번은 10이고, 그죠? 2000번은 20이니까 그 사이에 짝수다. 그러니까 적당하게 배열한다. 그래서 찍어서 하든지 여러 번 외우든지 할 수밖에 없겠죠. 자, 다음에 이것부터 작사 경피. 경과 비율을 알파 플러스 1-알파 플러스 생장 일수 나누기 표준 생산할수 이렇게 되는데 이거는 분수제죠. 일수 분수 1-알파도 이거 퍼센트 되고 퍼센트 돼야 되죠. 그래야 비율이 퍼센트로 나오니까. 그래서 이 알파가 뭐냐 70%다. 그러면 생장 일수는 뭐냐 이렇게 요 밑에다가 이렇게 그쵸? 생장 일수는 뭐냐 이렇게 옆으로 쓰니까 더 헷갈려요. 그러니까 생장 일수는 뭐냐 조그맣게 써놓고 현존 생장일수는 뭐냐? 조그맣게 써놓고. 경과 비율은 뭐냐? 그러면 경과 비율 여기 조그맣게 해놓고. 그러면 1 마이너스 수학. 그러니까 이게 수학? 그죠? 수학? 현존 수학. 이렇게 1 마이너스. 요거를 계산을 다시 해보면 1 플러스 1 마이너스 알파 하면 넘으면 알파 없어지네요. 그럼 1만 남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뭔가 이렇게 공식이 딱게 또 써있어야 될 텐데. 다른 데서 확인해봐야죠. 그러니까 이제 다 하지 말고 책자 놓고 업무 방법에서 출력한 다음에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조금씩 오타 날 수도 있고 그러니 그렇게 당연한 거죠. 책 출간할 것도 출간했으면 책임지지만 전체 상황에서 자 보험금 10만원 1 플러스 1 마이너스 알파 생장일수 나누기 표준 생장일수 경과 비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수학적으로 되는군요. 이게 알파고, 여기 붙어야 되니까. 왜? 요거 곱하기니까. 이거 두 개 붙어야 되니까. 알파하고. 이걸 계산을 서로 못하죠. 맞습니다. 잘 돼 있네요. 그럼. 1-알파를 하고, 그럼 소수점으로 나오겠죠. 곱하기, 이거분의 이거니까 이것도 소수죠. 그러면 알파에다가 이 소수로 된 비율을 곱해주는 거네요. 그죠? 그럼 평소비 갱상일수 8점이니까,
82는 0.82에다가 더하기 1-0.8이면 0.21218에다가 곱하기 표준 생장일수에서 생장일수 하면 뭐 거의 1이라고 생각을 하면 이렇게 되면 1이 되겠네요. 경과 비율은. 근데 뭐 여기 몇 분의 몇 이렇게 5분의 3, 5분의 2 뭐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면 이게 또 줄어들으니까 이게 1보다 좀 작아지겠죠. 그래서 어느 정도 이게 많이 되면 1이 되고 경과 비율이 이게 5분의 1 하면 이게 조금 더 하니까 이게 적어지겠죠. 그래서 소수적으로 미세하게 차이가 나겠네요. 경과 비율이. 근데 경과 비율을 차이를 내고 그 전체 일수에서 얼마큼 피해율도 또 따로 계산해야죠. 피해율. 그래서 경과 비율 이렇게 구성하니까 수학기 중에는 수학이 문제니까. 그 다음에 경과 비율 이거는 뭐라고요? 준비 기내는 준비 중이니까. 준비 중이니까. 그러니까 준비 생장 중이니까. 이거는 수학 중이니까. 이거 달라주죠. 이렇게 두 개가. 준비 중하고 이거 하고. 자, 이렇게 하나하나 잡아야죠. 그럼 피해율은 이렇게 뭐야? 율이네요. 율. 제피손으로 외웠는데 저는 제배율 피손, 제손에서 피했어요. 제손 피 이렇게 외우기도 하고. 그러니까 외우는 방법은 맘대로입니다. 그러니까 요거를 따해서 피해율, 그럼 어디에 있죠? 요 피해율은 또 빼갖고 여기다 제피손 쓰고 경계설배열 쓰고 이렇게 요거 설명하고 이렇게 밑에다 써놓으면 이 덩어리 하나가 큰 글씨가 빨리빨리 이해가 되겠죠. 자, 종합위험 방식 여러 가지가 있고요. 이렇게 퍼센트로 이렇게 붕거진 거는 이렇게 예를 들어서 정상적인 건 팔고요. 뭐 한 80% 정도 된 거는 뭐 가공용으로, 뭐 조립용으로 이렇게 팔고 나머지 뭐 20%, 30%, 20% 미만은 못 쓰고 이건 잼용으로 팔고 이렇게 쓰임새가 다르대요. 그래서 나누는 거 이렇게 팔로가 있다. 경제적 가치를 최대한 살리자. 이렇게 해서 이거를 나누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자, 그 다음에 낙과 비에 떨어진 거, 포도 같은 경우에. 근데 이제 과일마다 이게 판단하기가 애매하니까 이렇게 퍼센트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다 쭉 놓고 이것도 외워야죠. 어떤 거는 몇 프로, 어떤 거는 몇 프로 이렇게요. 그러면 그렇대요. 퍼센트를 가만히 두고 왜 이런 식으로 퍼센트를 나눌까 생각하면 과일 특성마다 충분히 이제 이해해야 할 만해요. 뭐 대추 매슬은 그러니까 한 개씩 할 필요 없으니까 이제 구람으로 하는 거죠. 100개를 하든지. 밤도 그렇고 100개만 하면 되고 큰 거 담으려고 하겠죠. 생각하면 어쨌든 정상과 밤의 피해, 수의 참달에 근데 달에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무게로 해야 되겠죠. 전부 다 평균 농지에서 100개 이상 수출에다 작과 심도 피해는 붙어있는 거, 그 다음에 뭐 품종, 나무 조종과 피조종과 대추 매실 거의 유사하게 쭉 내려가는데 뭐 반복해서 읽는다고 생각하세요. 하나지. 지겨워하지 마시고 하나 꼼꼼하게 읽고 다음에 왜 어차피 반복해서 공부를 해야 되는데 이게 저는 공통점만 찾고 빨리 공부하려고 지겹다. 공통된 것만 뭐냐 이렇게 찾았더니 하나가 명확하게 안 잡혀요. 그러니까 하나를 10번 읽느니 이 품목 하면 여러 품목을 반복해서 읽게 되니까 퍼펙트하게 더 단단하게 이해가 되니까 반복해서 읽으세요. 뭐 반복해서 20번 읽는 것보다 한 번씩 더 정확하게 읽는 것도 나쁘지 않으니까. 자, 보험금은 보피자, 그 다음에 평수미평. 제일 많이 쓰는 평수미평. 그죠? 그 용어만 조금씩 달라진다고 했죠. 그러니까 보피자. 그러면 이건 보피자. 근데 여기에서 보면요. 여기는 율이잖아요. 근데 여기는 율금이잖아요. 그것만 조심하면 돼요. 그럼 요거 곱하고 이걸 빼주든지 보험 가입 금액에다가 피해율 자기 부담률을 빼주든지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보험금 둘 다. 계산해보면 수학적으로는 거의 비슷하더라고요. 자, 보피자, 그죠? 병수 미평. 거기 그거만 거의 쓰는데, 특별한 거 없이. 그 다음에 품목별로 이렇게 외워지는데, 뭐, 과일마다,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고 혼자 스스로 한번 상상해보세요. 뭐, 이 정도로 나누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그쵸? 그 다음에 뭐, 구분도, 3개, 20개, 10개, 100g, 뭐, 보다 보면 전체적으로 잡히죠. 과수품목. 복분자는 수정 완료. 직후부터. 이거는 오디는 결실 완료부터. 그러니까 이제 오디는 결실된 열매가 중요한 거고, 복분자는
수정이 되면 거의 다 되나 보죠. 뭐 그렇게 생각을 하셔도 상관없는데요. 실제로 표준. 그래서 이제 재는 방법도 조금 다르고 그렇죠. 수장이 중요하니까 수정 불량 환산 계수를 하는 거 아니에요. 0.15를 빼기도 하고. 그러면 보정 계수라고, 보정에는 지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게 이렇게 전부 다 종합위험 수학 감소 거품목 조사하는 날짜, 이것도 이거 날짜를 이렇게 써주시니까 되게 편하죠. 명확하게 써주니까. 이것도 정리를 기가 막히게 해주시니까 감사하게 생각하죠. 피해 확인 조사하고 이항 직능, 이렇게 각 장마다 특징들 주로 뭐 70% 됐을 때 뭐 할 때 이렇게. 근데 여기서도 이제 시험 문제 절 때도 그냥 어마어마하게 이게 나와버렸는데, 이것도 큰 거 쓰고 밑에다 조금씩 쓰면 되는데, 그죠? 이렇게 제식밀도, 포기량 이삭수, 이삭성 나상수, 등승률 이렇게 하면 점점 제해야 되는 거가 낫죠. 그러면 등승률이 뭐냐 이거다, 이삭성 나상수는 뭐냐 이거다, 이거 다 나오죠. 이렇게 하나씩 포봉조사 이걸 조사를 하죠. 조사를 한 다음에 계산할 때는 이렇게 포이 나등 이렇게 포이 나설수 등술용 포이 나등 빠지는 거죠. 이렇게. 자, 수학비율이별 지역별 보정, 시군별 조정, 시도별 조정, 농지별 조정 이렇게 다 조정을 해주네요. 자, 그 다음에 이것도 더 늘어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점점 자세해집니다. 해마다 횟수가 갈수록 어마무시한 것 같아요. 이거 좀 엄청나게 어려운 시험입니다. 자부심을 가지고 공부하십시오. 자, 지급금액 10%, 피해율 25%, 면접 피해율, 보험 가입률, 경작불능, 했죠? 자주 해주는데 100에서 10 빼면 90 나오죠. 아니, 제가 신기했어요. 그래서 나누기 2 하면 이거 딱 떨어지는데 이걸 억지로 외웠다는 게 너무 억울해서. 누군가가 이렇게 써주지. 이렇게 기억하시면 된다고. 근데 외웠어요. 병수미평, 보호피자. 이거 공식 만든 분한테 들었어요. 저기 가서. 연수가 갖고. 어쨌든 평수미평 하고요. 그 다음에 피해 사실 확인, 재파종 조사, 실제 경감마다 확인, 이거 조사합니다. 그러니까 현장을 나가신다고 생각하고 흐름을 정리해서 큰 줄거리 쓰고 하셔야 되고, 현장 나가면 이거 어디 수학량 어떻게 조사해요? 그러니까 당장 문제가 되겠죠. 그러니까 읽어놔야죠. 근데 이제 삽시부터 121, 111 이런 것들을 다 외워야 되느냐? 저 쓰려면 외워야 되는데. 어쨌든 자주 보다 보니까 외워지더라고요. 나중에 보니까 시험 보기 직전에는 이것도 그냥 외워지는데, 태가 예를 들어서 목걸이 이렇게 된 거를 구부려 가지고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구부려 이렇게 태를 만든대요. 0.4니까 여기가 0.2, 0.2 곱하기 0.2를 하면 0.4, 0.04 제곱미터가 나옵니다. 0.2m. 그러니까 20cm, 20cm네요. 0.2, 0.2, 20cm, 20cm를 하면 요게 0.04 제곱미터가 나옵니다. 그래서 옷걸이로 만든다고 들었습니다. 전파 이런 파마늘 자르고 고구마 중량하고 하나하나 다 외웠죠. 함수비도 그렇고. 그렇죠? 함수비 조사하는 기계가 있다고 그랬더라고요. 딱 넣어갖고 쭉 하면 숫자로 탁 나온다고. 함수비 측정만 하면 돼요. 재포장 보험하고 자기부담률하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됐고, 이게 수학량 합계, 그러면 이렇게 합계라. 그러면 수학량 어떻게 조사해요? 그거 환산해서 합계할 때 그럼 수학량 조사하고 합계하고 한꺼번에 또 연결해서 외워야죠. 같이 써놓고. 그 다음에 표본구간 면적 합계, 이것도 이제 면적을 어떻게 합계해요? 왜 그러냐면 여기에서 이만큼 하나당 이런 거를 했는데, 이런 것들이 다 모여서 총 합치면 얼마? 그러니까 면적도 정해야 되죠. 표본구간 면적도 정해야죠. 그러니까 전체 안 할 거면 요구에서 그래서 마늘이 이렇게 됐으면 계속 이렇게 나 있으면 어디까지 잘라야 되는지 해야 되죠. 그럼 이걸 또 통째로 더하는 방법도 해야 되죠. 미부상 감수량, 손해 정도, 인정 피해율. 그러면 이게 병충해에 자연적으로 감수된다. 감수. 수학량 아니다. 그만큼 때문에. 해서 인정하는 거. 그럼 이것도 또 외워야 되네요. 외우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자, 종합위험 생산비 방식도 있고. 자, 이렇게 글자로 쓰니까 힘들잖아요? 이렇게 쓰면 별거 아닌데, 20, 50, 70에서 곱하기 하중상.
그냥 도식화하고 써보세요. 그런 다음에 이걸 말로 나중에 이렇게 한번 해보시면 부담스럽지 않게 할 수 있는 건데, 뭐 59.4 왜 그래?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냥 받아들이시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병과 비율에서. 이것도 1등급, 2등급, 3급인데, 뭐, 역세권 탄, 풋바이러스, 뭐, 이렇게 해서 외우시는 것도 있고, 뭐, 이것도 흰근무진, 어쩌저쩌, 다른 방식으로 외우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90이고, 다 20씩 차이 나겠죠? 그 다음에, 여기만 20 하면, 마이너스 10대니까 10씩 차이 나고, 20씩 차이 납니다. 30, 20. 종합위험, 방식, 골재, 교체 보수량 하고 나오고, 손해 정도 비율. 다 높은 등급을 해서 왜 그러냐면, 조금이라도 25%버려요. 그러면 40%게 해줄 좋아하지, 농민들이 25%니까 21% 하자 그러고, 42%니까 59%니까 40% 하면 진짜 난리 안 나겠어요? 그리고 당연히 이걸로 손해 비율이 정해지겠죠. 보험, 시야지. 시그마는 그 생활당국에 반복되는 걸 계속 도와하는 건데, 시험 문제 풀 때 하셔야 되는데, 어쨌든 손해방지 비용 10%. 이게 뭐 똑같죠? 이만큼이다. 플러스에다가 이만큼 율. 이것도 분수, 이것도 소수. 그래서 하고 여기다 더하는 거. 이게 다 하나를 하면 거의 같게 적용되니까 실제로 봤을 때는 많지 않습니다. 공식이. 뭐 이것도 그냥 66%로 외워버리고, 그죠? 제 손에 피 났어요. 이렇게 저는 외웠는데 제 손에 피 났어요. 그게 피해죠. 자, 그 다음에 이게 전체입니다. 재배 전체 중에 피해 변화. 가입 면적 전체 중에 재배 면적. 그렇죠? 전체량분의 부분량, 부분량 전체량분의 비교량. 똑같아요. 자, 재배 면적분의 피해 면적 전체 중에 가입 면적 중에 재배 면적. 전체 똑같습니다. 손해병료, 입력값. 그죠? 이렇게 해서 보면 거의 유사한 형태로. 근데 이렇게 표준 생산일수 골고루 다 나올지 상상을 못했습니다. 우리 저희 때는 없었는데 이걸 다 외워야 되겠죠. 이게 저기 풀려면요, 사례 풀려면. 왜? 이 숫자 하나에 따라서 뭐 결과값은 달라질 테니까 어마무시합니다. 콩, 양파, 보험금 실시 조사, 수량 적기 언제 조사해야 되느냐, 뭐 이런 것들이고, GPS 뭐 스마트폰 보고 제가 찾아간다고 말씀드렸죠. 스마트폰 보고 위치. 형님들, 저보다 형님들이 많으세요. 손해평가사 하시는 분들. 그래서 형님들 찾아보시는 거 보면 스마트폰으로 딱 찍고 가십니다. 그게 더 좋다고. 지번도 나오고, 여러 가지로 확인하기도 좋고, 나중에 인증샷 찍어놓고 좋고. 자, 면적 조사할 때도 면적 조사하는 방법 따로 있고, 민호상 보험금 산정, 보피자, 그죠? 똑같아요. 이렇게. 피해율은 수입에서 기실. 자, 원리가 거의 비슷하다는 거죠. 제가 얘기하는 거는. 그다음에 이렇게 증권당 이자 넣고 보험금 지금 절차, 이렇게 보험금 주고 싶지 않겠죠? 이걸로 시험 문제 내려나요? 어쨌든 보험금 깎는 거 낼 가능성도 있고. 어쨌든 이제 지금 순식간에 제가 빠르게 나갔는데요. 빠르게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공부를 하시면서 이것들을 굉장히 이제 어렵게 생각하면 어려운데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손해평가사가 됐다고 생각을 하시고, 적어도 용어는 퍼펙트하게 하자. 손해평가사니까. 왜 그러냐면 말을 잘못 쓸 수는 없잖아요. 손해평가사라고. 용어는 퍼펙트하게 하자. 그 다음에 최고로 간단한 기본적인 공식은 내가 다 외우자. 그럼 기본 공식에 딸린 용어에 나오는, 기본 공식에 나오는, 큰 공식에 나오는 작은 세부 내용을 알아야 되지 않느냐. 이게 딸린 것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그 다음에, 순서나 절차는 알아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나가서 이거 한 다음에 이거 하고, 이거 하고. 그럼 순서 절차 말고, 어떤 종류가 있는지, 이게 뭐뭐뭐 종류가 있는지, 이 종류. 착과 조사를 한다, 뭘 조사한다, 뭘 조사한다. 그 종류를 알아야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종류 알고, 그죠? 그 종류를 순서 절차에 따라서 해야 되는데, 그때 사용하는 게 기본 공식이고, 그걸 알려면 용어를 알아야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손해평가를 하면서 이런 종류가 있대요. 이런 종류, 이런 거. 이런 보험 종류, 이런 보험들이 있대요. 그러니까 보험을 들고 돈을 내시죠. 이 보험 이 종류에 따라서 가서 어떤 순서로 어떤 절차로 조사를 하고
조사를 해서 기본 공식에다 넣은 다음에 돈을 들여야 되니까, 기초적으로 이런 과정에서 생각을 해보시고, 그 다음에, 밴드가 있습니다. 지역 밴드 개봉 안 하는 데도 있고 그런데, 충청 밴드 찾으시면, 밴드 공개해놨거든요. 밴드에서 질문 올리시면, 충청밴드 아니시더라도 그 질문 답변해 주실 여러분들 계십니다. 근데 그분들이 답변을 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안 되면 제가 인터넷 검색해서라도 질문, 답변을 해 드릴 테니까, 질문 쓰시고, 공부하시고, 그 다음에, 지금 이렇게, 아까 천상님, 이 게시물 만들어준, 공개해주신 분의 게시글에 가서 성지순례처럼 감사의 댓글 좀 다시기 바랍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몇천 개, 그 게시물 모으기도 하고 하기 때문에, 댓글 안에도 즐겁게 게임처럼 이렇게 녹화하고 그러는데요. 이 게시물 제가 선정해서 공부 방법 녹화 스크랩 한다고 결정한 이유가요. 정말 엄청나게 열심히 정리하신 글입니다. 이거 시간 엄청나게 많이 들은 겁니다. 감사드려야 됩니다. 이 두 강의, 첫 번째 강의랑 지금 이 강의랑 이 두 개를 완강하신 분 합격하실 겁니다. 왜냐면, 얼렁뚱땅 이렇게 설명하는 것까지도 꼼꼼하게 보실 수 있는 정성이면 충분히 합격하실 겁니다. 파이팅 하겠습니다.